연인이나 혹은 뭐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상당한데 그래서 요새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사실 너무 안타까운 신조어예요. 이 안전 이별이라는 게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많이들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뭐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이런 것들이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뭐 이렇게 해서 안전 이별하는 법, 뭐 이런 식의 키워드가 요즘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런 사건들이 뉴스 보시면 많잖아요. 헤어진 뭐 보복성 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뉴스가 되니까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별 대행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일종의 연애 대행처럼 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기를 너무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남자친구 대행을 불러서 그 이별을 깔끔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경호까지도 네,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안전 이별 서비스라는 게 생길 만큼 데이트 폭력이나 그리고 이별 폭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 아니 근데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요즘에 많아진 게 아니라 그게 이슈가 돼서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성토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굉장히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라는 이름 밑에 있는 거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엔 가정폭력도 다 그냥 집안일이라고 집안일이다.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부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폭력이 일어나면 그냥 맞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게 맞을 만한 일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간섭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야야 뭔 일이 있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남의 일처럼 했으니까 그거는 남자만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 외도를 해요. 남편이든 혹은 아내든 뺨을 때리는 게 이 보는 시청자들로부터 놀람이나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시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맞을 짓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뭐 고등학교 크면서부터 학교에서도 뭐 혼나면 맞을 짓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면 이게 맞을 짓 혹은 뭐 맞아도 되는 짓으로 자칫 잘못 생각을 하는 거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노출을 하니까 오히려 그만큼 폭력에 많이 무디었었던 거예요. 뺨 때리는 일은 뭐 거의 뭐 오죽하면 김치로까지 때리겠어요. 그죠? 예. 아니 이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최악의 이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뭐 해고할 때 가장 최악의 해고가 문자 해고 같은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녀관계에서도 이별할 때 문자 이별.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이면서 상대에 대한 좀 예의나 배려가 좀 없는 그런 이별인 것 같아요. 잠수 타고 막 그런 연락 안 되고.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내가 막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연락, 뭐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보고 그랬는데 답을 안 하고 그리고 뭐 한 이틀 정도 막 보내고 나면은 한 통 씩 정도 나 지금 아파라든가 나중에 할게라든가 이런 건 말하면 되게 열받네요. 그리고 상대방 정 떨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저도 사실 이제 사전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헤어질 생각들을 막 해보니까 인간 만성이더라고요, 저 진짜. 아 진짜요? 쓰레기 나쁜 남자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 여자한테 못할 짓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죠. 좋은 남자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 나쁘다 반성하잖아 내가 지금. 왜냐면 내가 그랬었어. 뭐야 왜 이래 이거 그만 말아요. 이제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헤어지자는 이 말,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끝내자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을 하기가 싫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반성합니다.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말 전해달라고 한다든지. 와, 최악이다 진짜. 요즘 같으면은 저 어머니 요즘보다 높으니까 어머니한테 대신 말하게 하는 것도. 뭐야? 아니 제가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을. 그럼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주게나 하면서 봉투를 내주나요? 그렇죠. 섭섭지 않게 넣었네. 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는데 되게 늦은 밤 한 2시나 3시쯤 돼서 땡똥 보면은 보면 자니?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여대생 A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니? 자니? 무려 4개월 전 헤어진 A씨의 전남친. 메시지에 1표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내 곧 화를 내고 맙니다. 씹냐? 차단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문자는 원금 회수형. 너랑 나랑 데이트 쓸 때 쓴 비용 2,870만 5,950원. 다음 달까지 절반을 입금해라. 두 번째로, 잘 지내. 아픈 데는 없고 바로 건강검진형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자를 본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왜 자꾸만 이러한 문자를 보내는 걸까? 여기 계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그런데 깜짝 놀랐네. 그런데 말입니다. 잔이라는, 그러니까 헤어진 애인에게 잔이라는 문자를 받아보거나 보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잔이, 뭐해, 잘 지내. 요 3개거든요. 네. 잘 지내지? 네, 그 3개가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들이 전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문자 3개인데, 항상 새벽 1시에서 한 3, 4시 사이, 요때 이제 보내고, 그 목적은, 뭐 다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성적인, 시도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성적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은지 씨.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죠. 좀 더 남자들의 민낯을 드러내자면, 민낯. 그러니까 왜 전 여자친구한테 성적인 목적을 이유로 그런 문자를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시도를 해봤는데 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성적인 관계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충분히 그 관계들이 성립됐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언제든 다시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거는 거예요. 너무 개인차라고 봐야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차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남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성적인 거든 뭐든 그런 게 그 좀 잔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제 이별 후에 뭐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술 마시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금 요즘에도 막 혼자 술 마시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도 다 생각납니다. 다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내 다 사랑이 생각나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두고 있는 거죠.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헤어질 때 너무 험하게 헤어졌지. 좀 미안하네? 얘가 또 어디서 나를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자니? 내가 그때 미안했어. 전 그런 거 받아본 적 있거든요. 이 미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뭐 약간 스토킹처럼 조금 처음에는 잔이로 시작했는데 네. 점점 뭐랄까 수위가 올라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이제 막 난 죽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아까 뭐 노래 가사처럼. 그것도 상대방,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공포예요. 뭐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말 이별을 이대로 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이라는 걸 좀 넓게 얘기하면 뭐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걸 하게 억지로 만드는 모든 게 다 폭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리는 건 포함해서 혹은 뭐 말로써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이별 후의 폭력은 뭐 물론 이제 남성분들이 훨씬 더 어떤 물리적이고 좀 뭐 강도 높은 게 많겠지만 여성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